안녕하세요. 러닝 찬스토입니다. 오늘은 마라톤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라톤 42.19km를 뛰게 되면요. 항상 시간으로 우리가 측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점이 된 기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서브 3, 3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 서브 330, 3시간 30분 안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서브 4, 4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남자분들이 3시간 30분 안에 들어오고 여자분들은 4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남자는 330이고 여자는 서브4일까? 라고 말씀드리면요. 남자분들은 보통 대부분 집중을 하셔서 러닝 하시면 3시간 30분 안에 풀코스를 완주하시더라고요. 특별하게 훈련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달리기 능력이 특별히 있지 않으셔도 가능한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여자분들도 달리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4시간 안은 충분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4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3시간 30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준되는 건요. 빨리 뛰고 오래 뛰어야 합니다. 이걸 주 2, 3회 러닝을 하면 됩니다. 이 말은요. 빨리 뛰는 날이 한 번 있고요. 오래 뛰는 날이 한 번 있고 2, 3회 러닝이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하루 정도 편하게 뛰는 러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제가 권해드리는 스케줄은 화요일은 편하게 60분 정도 뛰어주시고요. 그리고 하루 뛰셨으니까 다음날 쉬어주시고 목요일은 빠르게 한 20분, 30분 정도 뛰어주시고요. 목요일 뛰셨으니까 금요일 쉬어주시고요. 불금도 있으시니까 쉬어주시고 주말에 오래 뛰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주말에는 90분에서 120분 정도 이 정도만 하셔도요. 한 주간 러닝이 한 25에서 30km 되고요.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남자분들은 풀코스 마라톤 330, 여자분들은 서브4에 도달할 수 있는 훈련량이기도 하고 충분한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마라톤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다음 표를 본다면 피지올로지 오브 러닝을 본다면 마라톤 영역에서는 러닝 이코노미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젖산력치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VO2 max는 조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선수 영역이기 때문에 처음 러닝 하신 분들은 대부분 VO2 max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VO2 max를 끌어올리기 위한 훈련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걸 스피드 지속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VO2 max를 높이기 위한 훈련에서 인터벌 트레이닝이 있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효율적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상의 위험은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는 저는 스피드 지속주 트레이닝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너버링 영역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러너들이 10km를 준비한 러너들이 100m, 200m 인터벌 트레이닝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웬만하면 그것보다 좀 긴 인터벌 트레이닝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1000m짜리를 하는 거, 1200을 하던가 그렇게 해서 우리 일반인에 맞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공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닝 이코노미는요 말 그대로 편한 러닝을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고요. 젖산력치 훈련은 주말에 90에서 120분 정도 뛰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VO2 max는 주중에 빠르게 5000m를 뛰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요일은 편한 러닝 60분간 편하게 러닝 하시고요. 러닝 이코노미를 길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루 쉬시고 목요일은 VO2 max를 올리기 위한 스피드 지속주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젖산력치를 올리기 위해서 젖산력치 트레이닝을 위해서 90에서 120분 정도 러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는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목표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아오야마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11년 만에 하코네 에키덴 우승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연속 우승했고 올해는 아쉽게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 대학의 하라 감독은 선수 출신이지만 셀러리맨 경험이 있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 영업적인 마인드를 선수들에게 알려줘서 선수들이 스스로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망상적인 그런 목표가 있다면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내 앞에 있는 반발 앞선 목표를 하나하나 달성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영업적인 마인드도 이렇죠. 처음부터 나는 크게 성공할 거야 라기보다는 내 앞에 있는 하나하나 이번 달에는 10개를 팔아야지, 다음 달에는 15개 팔아야지, 그러면서 점점 다다음 달에는 1000개, 그리고 다다음 달에는 1500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운동도 역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를 달성할 때마다 성취감과 만족감, 달성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자신감이 생겨서 다음 목표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과정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어중간한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더 도전하는 러닝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남자분들은 어중간한 영역인 풀코스 마라톤 3시간 30분 정도, 그리고 여자분들은 4시간 정도를 목표로 삼고 나서 이게 달성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인 남자분들은 서브3, 여자분들은 3시간 30분을 도전하는 것이 어떨까? 처음부터 서브3를 도전하고 처음부터 3시간 30분을 도전하기보다도 이렇게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 성인 러닝들한테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에게도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표에서 보시면요. 우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목은 가동성이 나와야 되고요. 무릎은 안정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고관절은 가동성이 나와야 되고요. 코어는 안정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견갑골은 가동성이 나와야 되고요. 우리 몸통은 안정성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동하고 어디를 안정화할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릎이 아프거나 고관절이 아프거나 발목이 아픈 거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 맞게 우리 몸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고요. 안정될 수 있도록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무릎의 안정성을 위해선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고요. 발목의 안정성을 위해선 발목을 잘 풀어줘야겠죠. 마찬가지로 고관절의 가동성을 위해서도 고관절을 잘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코어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백 근육 머슬이나 이 뒤쪽 햄스트링, 이쪽 백 머슬이 좀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견갑골의 가동성을 위해선 우리가 어깨를 자주 풀어주고 어깨를 잘 풀릴 수 있도록 평소에 체조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전에 설명해 드렸던 표인데요. 우선 우리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모빌리티와 스테빌리티를 바탕으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즉 안정성과 가동성이 있어야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파워, 스트렝스, 인듀어런스 이런 영역을 쌓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바탕에서 스킬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스킬을 처음부터 알려주는 데가 있다면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이 안 되고 지구력이 없고 힘과 근력이 없는데 어떻게 스킬을 유지할 수 있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스킬이 없어도 움직임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스킬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다음 표를 통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요. 주 2, 3회 러닝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짜드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운동 강도와 시간이 올라갈수록 우리의 면역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빈도가 높아지고요.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이 걸려서 컨디션이 푹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뛰면 하루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걸
티하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어주지 않으면요, 우리의 결합 조직도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근육을 성장하는 방법 아시잖아요. 자극을 주고 쉬어주면 근육이 다시 생성되면서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근육과 결합 조직은 자극을 준 다음에 푹 쉬어주면 담금질 하듯이 강해지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계속 자극만 주고 근육과 결합 조직이 회복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염증이나 근육 파열, 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부상을 겪게 됩니다. 이게 풀코스 마라톤 남자분들 330, 여자분들 서브4 할 수 있는 반드시 지켜줘야 될 훈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내가 아무리 많이 훈련하고 아무리 집중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대회 직전에 부상을 당하거나 컨디션이 나빠진다면 결국엔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기본적인 러닝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남자분들 풀코스 마라톤 330과 여자분들 풀코스 마라톤 서브4를 달성하기 위해선 너무 무리하지 않고요.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내 몸의 컨디션을 마라톤을 뛸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렇게 내가 지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더 높아진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게 저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수 있는 마라톤 훈련 방법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요, 60분 동안 편하게 뛰는 러닝 이코노미를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스피드 지속주 5000m를 뛰는 방법, 그리고 주말에 젖산력치 트레이닝으로 90에서 120분 정도 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러닝 찬스듀였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